특히 이제 척추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만 잘해도 정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기에 적절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 나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연령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고, 특히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도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기의 성장기부터 노년기 말기까지 연령대별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척추 질환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키가 빠르게 자라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에요. 청소년기에 약 2 내지 4%에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드물지가 않아요. 문제는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즉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상을 느끼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늦어질수록 척추 망곡이 심해지고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체형 자체가 완전히 비대칭이 고착화돼서 불균형한 자세와 만성적인 통증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상 징후로는 어깨 높이나 골반 위치가 좌우 비대칭으로 기울어져 보이거나 옷맵시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척추가 아직 유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한 시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속히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만 각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치료, 자세교정, 체형관리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어요. 특히 측만증 질환에 특화된 슈로스 운동이 있는데 근육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자세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법으로 권장됩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은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도 하지요. 이 질환은 30대에서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디스크 증상이 좀 조기에 생긴다라는 보고가 돼 있어서 한 10대 후반, 20대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래 시간 이제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습관, 쪼그려 앉아있는 습관, 이런 잘못된 자세들로 인해서 추간판이 손상이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이제 찢어지게 되고 탈출하게 되죠.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허리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내려가는 방사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척추 통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더 심해지죠. 또한 이제 기침 재채기만으로도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외에도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저린다든지 다리가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신경 증상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올바른 자세라든지 스트레칭, 코어 운동 강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하셔가지고 이 질환 자체를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예방하고 또 재발 방지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40대부터는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 관절이나 뼈에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만성 요통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40에서 60세 사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 퇴행이 확인되었어요.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 보행장애, 협착 생겨서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40세 넘어가면서 증상이 단순히 있냐 없냐 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바로 이 40대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조기에 전문가들을 만나기를 권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래 앉아있거나 하루 일을 마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겁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또 아침보다 오후에 저녁 무렵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또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좀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또는 간헐적으로 이제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고
생기고 방사통이 생기고 당긴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전문가들 만나보시고요. 조기 진단해서 운동치료, 자세교정,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 관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신경압박이 동반되면 시술이라든지 특수치료, 내시경, 현미경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빨리 진단하셔가지고 잘 재활하고 운동하시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0대 접어들면 척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디스크나 후관절, 인대, 뼈 다 퇴행이 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주변 구조물들이 퇴행이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만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디스크는 이제 점점 얇아지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후관절도 마모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뼈가 막 못생기게 자라 들어가요. 이런 변화들이 점점점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도 생기고 신경공 협착도 생기게 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압박하게 되죠.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로는 급격하게 골밀도와 근육이 감소가 되죠. 특히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면 이제 4번, 5번 부위에 전방전이증이라는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기 쉽게 돼요. 이 전이증이 심해지게 되면 협착증까지 진행되고 급기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이제 엉치까지 통증이 내려가게 되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걷다가도 도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신경인성 파행이라 그러죠. 걸음이 진행이 안 되는 파행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는 것도 특징이고 하지만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제 초기 협착증은 약물 치료, 신경 차단술, 도수 치료, 보행, 운동, 교정, 비수술로 거의 대부분 증상 조절이 되세요. 생활 습관 개선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통증이 만성화되면 일단은 보행 장애가 생기고 신경 감압술이라든지 수술적 치료까지 즉 핀을 박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기 진단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저는 늘 강조드리고 증상이 몇 달 됐다 그러면 영상 검사라든지 신경학적 평가는 전문가들 상의해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60대 이후에는 척추와 관절의 퇴행이 누적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질환들도 대사질환이라든지 혈압, 당뇨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협착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디스크가 주저앉게 되고 관절이 커지게 되면 인대가 두꺼워지고 주변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MRI와 같은 영상에서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20%에서 척추 협착증이 보이고 80%는 증상이 없어요. 그런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은 천천히 진행되면서 개인에 따라 그 증상도 다양하게 평가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신경인성 파행인데요.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부터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고 앉아서 쉬어가야 되고 허리를 좀 구부리면 통증이 줄어든다. 한 번에 길게 못 걷는 그래서 파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허리를 펴고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또는 자전거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카트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또 하나, 이 시기에는 이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즉 뼈가 좀 푸석푸석해지면서 압박골절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세요. 특히 70세 여성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심한 골다공증이 발견되는데 매우 흔한 질환이고요. 고령 남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골다공증성 골절은 특별히 큰 외상이 없이도 가벼운 움직임이나 허리를 숙이는 증상만으로도 살짝 깨질 수가 있어요.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등이 굽어지고 키가 줄어들고 변형되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거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진단 정말 중요하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다든지 약을 드신다든지 비타민 D 보충, 골다공증 치료제를 통한 약물 주사 치료, 또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요. 통증 조절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시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별대로 주의하셔야 될 대표적 척추 질환을 살펴봤어요. 물론 오늘 드린 말씀대로 이 질환들이 꼭 그 나이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척추 질환은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 체형, 직업적인 거, 환경 그것에 따라서 더 빠르게 더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는 이제 내 몸에서 보내는 그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제 척추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만 잘해도 정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기에 적절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 나우 병원의 이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